그래서 두 개 있죠.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또 하나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있죠.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뭐 우리 지적 그러면 무슨 관계예요? 까먹으면 안 돼요. 무슨 관계?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이렇게 이제 전 시간에 했던 거죠. 자, 지적의 3요소는 뭐예요? 지적의 3요소는 자,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렇게 되죠.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필지죠. 그래서 거기 오늘은 이제 필지부터 우리가 나갈 차례일 거예요. 자, 필지와 관련돼서는 거기 자, 핵심 이론서 418페이지 한번 펼쳐봅시다. 자, 필지와 관련돼서는 뭐 우리 5가지 개념을 꼭 한번 적어봐요. 5개. 자, 가장 기본적으로 뭘까요? 여기 이제 쓸 필요도 없이 그러면 여기 토지의 무슨 단위? 자, 등록 단위 밑줄을 하나 딱 그어놔요. 자, 토지의 등록 단위는 뭐예요? 바로 필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지를 생각하면 뭘 생각해야죠? 그 이면에는 핵지를 생각해야 돼요. 핵지. 자, 필지는 무슨 단위죠? 토지 등록 단위.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자, 여기에서 이제 요 두 번째 가서 인위적으로 구획된 법적 등록 단위다. 두 군데를 우리가 키워드를 잡아놓으면 됩니다. 자, 필지가 그러면 필지 옆에다가 그러면 필지와 관련돼서 대비되는 개념을 하나 딱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핵지. 핵지라는 걸 하나 써놔야 됩니다. 자, 핵지는 우리 학개론에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학개론에서 핵지는 뭐라고 배웠어요? 가격 수준에 대한 일단의 가정, 요걸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핵지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는 핵지는 뭐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돈이라고 딱 써놔요. 돈. 돈은 뭐예요? 가격이죠. 돈은 무슨 개념이죠? 경제적 개념이다. 이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필지를 생각하면 뭐예요? 핵지가 대비되는 개념을 우리가 배워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뭐예요? 토지와 관련돼서 뭐가 있어요? 자, 후보지와 이행지가 있죠. 후보지는 뭐예요? 후보지는 이행지. 뭐 안 배웠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후보지와 이행지는 ING야. 계속 이제 진행 상태죠. 그러면 우리가 택지 지역에서 뭐예요? 농지 지역으로 간다. 이게 바로 뭐예요? 후보지가 돼. 만약에 자, 농지 지역, 택지 지역 안에서 노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행지라고 그럽니다. 후보지와 이행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비슷하게 우리 지적과 관련돼서는 등록 전환과 관련된 비슷한 의미가 돼요. 후보지는 반드시 무슨 변경을 가져오죠? 지목 변경을 가져와. 이행지는 가져올 수도 있고 안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러면 필지와 핵지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짜다놓고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박스를 하나 딱 쳐놔요. 인위적으로 구획된 요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핵지라는 필지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인위적 개념이다. 즉 지형학상 개념이 아니다. 요걸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필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게 이제 갑이에요. 요게 갑이에요. 요게 어리예요. 갑과 어리에 대해서 요 두 필지를 한 필지로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유는 소유자가 다르니까. 아주 좋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필지가 있어요. 갑하고 갑이 있는데 요 두 필지를 한 필지로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소유자가 결론적으로 뭐 해야 돼요? 동일해야죠. 그러면 필지의 핵심 기준과 관련돼서 일 하나 써놓고 공통점을 하나 동일성이라고 하나 딱 써놔요. 동일성이다. 자, 또 하나는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이제 갑이에요. 자, 세 필지예요. 자, 세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유는 떨어져 있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두 번째 연속성이라고 하나 딱 써놔요. 연속성이다. 연속성. 이때 연속성은 뭐의 연속성이죠? 집안의 연속성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필지의 성립 요건, 필지 성립 요건 자체는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필지의 성립 요건은 뭐로 연결되느냐? 우리가 그걸 연결해 놔야 돼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요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합병. 그러면 필지의 성립 요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서 합병의 성립 요건이다. 합병의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는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합병의 성립 요건은 별표 3개 놓고 딱 우리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필지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사실 지적과 관련돼서는 외울 거는 없어. 사실 따지고 보면 이해하면.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 몇 분 해요?
50분에 몇 문제를 풀어야 돼? 50분 안에 40문제를 풀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요구라는 거지. 그러면 자기가 뭡니까?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순발력이 딸린 사람들은 어때요? 모의고사를 자꾸 풀어봐야 돼. 그럼 모의고사를 풀어봐서 익숙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우리 60점 이상은 몇 점이에요? 몇 개 맞아요? 60점 이상이죠. 24개죠. 그러니까 자기가 40문제를 다 풀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럼 몇 문제를 풀면 돼요? 26문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 형님들은 문제를 다 풀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럼 문제를 다 풀려보다 보니까 대충 읽고. 그러니까 100점 맞을 생각 아니면 그냥 25개만 맞아요. 그래서 62.5 이렇게 맞으면 됩니다. 학원 가니까 2차에 올백 맞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학원 수업 들어보니까 1차도 마찬가지.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존심의 문제지. 자기가 100점 맞으나 60점 넘기나 합격은 똑같아요. 그만 합격증에 민법 100 이게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1월 달도 벌써 반이 절반이 흘러갔습니다.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는 어떤 분이 열심히 하면 다 된다 이러는데 열심히 플러스 뭐가 필요해요? 요령이 필요하다고. 요령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연결고리도 실타래도 연결해 둘 필요가 있고. 그럼 봐봐요. 필지의 승립 요건은 무슨 성이다?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뭘로 연결된다? 합병의 승립 요건. 이렇게 연결을 해 둘 필요가 있다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때 좋기도 하겠네요.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에다 포인트 잡아요. 뭐예요? 자, 여기에다 줄을 하나 딱 끊어놓고 동일에다 줄을 딱 하나 끊어요. 자, 그러면 동일해야 돼. 요 동일성에다 우리가 줄을 끊어놓고. 자, 여기도 동일해야 돼.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요 소유자를 박스를 하나 딱 쳐놓고 요걸 별표 하나를 딱 해놔요. 자, 소유자가 동일해야지. 그럼 선생님, 소유자 동일의 원칙에서 왜 소유자에다 박스를 쳐놨습니까?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여기 관련돼서 갑이죠. 갑이죠. 누구예요? 소유자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동일하죠. 그러면 한 필지로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갑이 요 토지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해 놨다고. 전세권. 요 부분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해 놨다고 생각해 봐요. 자, 전세권은 전부에도 설정할 수 있고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하거든. 지상권도 마찬가지죠. 전부 일부. 그러면 한번 해봐요. 출발해봐요. 전세권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잖아. 전부. 그렇죠? 요거는 뭐예요? 전세권, 지상권, 전부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필지를 하나로 딱 합쳐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합치니까 합치니까 한 필지가 되죠. 그러면 전세권은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 지상권, 일부. 그러면 결론적으로 용익물권끼리는 결론적으로 합병이 가능, 불가능? 가능, 이 소리라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요 밑에다 하나 딱 써놔요. 자, 그럼 소유자 동일의 원칙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권리관계라고 하나 써놔요. 권리관계는 동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소유자 동일의 원칙이지 권리관계는 동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요. 자,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법에서 이런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됐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전환권이죠. 전환권 그럼 무슨 물건이? 담보물건이죠. 담보물건. 자, 전환권은 처분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처분 권능. 그러면 전환권은 어때요?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 일부. 부동산 일부에 전환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작년에 2.5점짜리야. 어디에서? 민법에서. 그렇죠. 자,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를 골라라. 이게 저당권이 출제되거든. 그럼 우리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을 왜 설정할 수 없느냐? 바로 처분 권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민법에서 우리가 출제된 거고, 그러면 또 다시 응용을 한번 해봐요. 앵무새처럼 우리 지적 파트에서 이런 게 하나 출제가 됐다고 또. 각각 가감하고 갑이 소유자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맞죠? 그럼 요 필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자, 그럼 봐봐요. 전부의 일부예요. 출발할 때. 전부죠. 그러면 요걸 한 필지로 이렇게 합쳤어요.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로 돌변했죠.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설정되지 않은 토지는 두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작년에 출제된 거거든. 사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민법에서도 출제됐고 우리 공시에서도 출제됐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용익물건과 관련돼서 용익물건끼리는 합병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자 동일의 원칙이지 권리관계는 반드시 동일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줄쳐놔요. 또 집안의 무슨성,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축척이 동일해야 되고요. 축척이 동일해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 우리가 딱 확인을 해놓으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표 하나. 등기 여부가 동일하면 돼.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출제되느냐. 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되어 있어야 된다. 어때? X야. 등기 여부만 일치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두고. 그러면 기등기라고 하나 써놔요. 기등기. 기가 뭐예요? 이미 기자죠. 그러니까 기등기는 기등기끼리, 미등기는 미등기끼리 요걸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기등기끼리는 합병이 가능하고 미등기끼리도 합병을 가능해요. 요걸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두 자로 번지만 끼리끼리라고 그래. 끼리끼리죠. 그러면 우리 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되어 있어야 된다. 이러면 뭐예요? X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확인을 또 우리가 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필지의 성립 요건은 이제 숙지를 해야 돼. 동일성과 뭐라고 그랬어요? 집안의 연속성이야. 그러면 필지의 성립 요건은 결론적으로 그러면 뭐의 성립 요건이죠? 합병의 성립 요건이라는 거야. 자, 그럼 필지의 성립 요건은 권리관계도 반드시 동일해야 된다. 어때요? X죠. 권리관계는 반드시 동일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면 반드시 등기도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된다. 어때? X.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면 이제 필지의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는 이제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그러면 추격을 하니까 필지의 성립 요건은 동일성과 집안의 무슨성이다. 연속성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자, 주된 토지가 있어요. 주된 토지 분대말은 뭘까요? 종된 토지죠. 어떤 학원 가니까 안 주된 토지 이르대요. 어제 수업을 하는데. 자, 그러면 주된 토지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종된 토지가 있죠. 종된 토지. 자, 주된 토지가 그러면 뭐예요? 필지. 종된 토지가 뭐가 될까요? 양입지가 되는 거야. 양입지와 관련돼서는 좀 논란의 거리는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양입지가 그러면 이게 시험범위냐? 간접적으로는 시험범위라는 거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럼 양입지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대표적으로 무슨 토지다? 종된 토지다. 요거를 우리가 확인하고요. 그러면 양입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양입지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봐요. 항상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남녀가 결혼했어요. 자식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게 적자야. 자식이 없어요. 뭘 드려요? 양자를 드려야죠. 그게 바로 양입지야. 우리가 지적을 생각할 때 우리 지적과 관련돼서 사람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지적이 있다, 호적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한테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땅의 이름은 지번이에요. 그러면 사람한테도 성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땅의 성별이 지목이 되는 거야. 사람한테도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면적이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양입지와 관련돼서 그러면 양입지와 관련돼서는 여기에다 우리가 줄을 딱 하나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여기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을 딱 하나 끊어요. 여기에서. 자, 종된 용도의 토지다. 이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종된 용도의 토지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필지는 뭐예요? 주된 토지.
자, 양입지는 무슨 토지다? 정된 토지.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요. 자, 정된 토지, 양입지와 관련돼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다 하나 딱 써놔요. 바로 자, 지지목 추정의 원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지목과 관련돼서는 지지목 추정의 원칙으로 연결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시험을 보게 돼서는 이제 양입지 그러면 무슨 토지죠? 정된 토지, 대표적으로 지지목 추정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시죠. 자, 양입지 요건 동그라미 쳐놔봐요. 요건. 자, 우리가 이제 2차 과목은 무슨 성이 있어요? 휘발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휘발성. 그러면 요 옆에서 이렇게 그려놔봐요. 이렇게 도로로. 이게 고속도로라고 생각해봐요. 고속도로. 자, 고속도로 가면 휴게소가 있어요. 휴게소. 그러면 그냥 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사례를 생각해보라고. 고속도로에 여기 무슨 소라고 써놨어요? 휴게소. 그래서 자, 휴게소와 관련돼서는 도로에 편입된다 그래서 이때 휴게소가 바로 대표적인 양입지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고속도로 휴게소는 무슨 시설이? 편의시설. 그럼 저희가 키워드를 잡아서 편의, 여기에다 키워드 잡으면 되잖아. 자, 책을 읽을 때 아주 좋아요. 부연 설명을 할 게 뭐 있어? 그러면 여기 봐봐요.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붙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접속이나, 그다음에 여기 둘러싸인 경우, 여기가 키워드잖아.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뭐 쉽게 생각이 날 수 있느냐? 그러면 얘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생각하라고. 그러면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로 편입된다. 그것은 고속도로 휴게소는 무슨 시설이죠? 바로 편의시설이거든. 접속되거나 뭐예요? 둘러싸인 경우. 요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양입지의 요건을 배웠으니까 양입지의 제한 요건은 뭐냐? 우리가 확인해 놔야죠. 이 제한 요건과 관련돼서 이게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 제한 요건, 특히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다 별표 하나 딱 해놔요. 제한 요건에다가. 자, 제한 요건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자주 출제되는 게 바로 일반 지문이야. 이거는 지목과 관련돼서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정된 형태의 토지 지목이 된 경우 요걸 딱 생각하면 뭘 생각해야 되느냐. 아직 지목은 배우지 않았으니까 요 네 세 가지를 딱 써놔요. 바로 가수원, 목장용지, 그 다음에 묘지 요 세 가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목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정된 형태의 토지 지목이 된 경우는 주객이 전도된 거거든. 자, 그러면 지목은 왜 설정을 기능을 부여할까요? 바로 세금 부과 때문에 그러거든. 가수원 안에 뭐에 건축물을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짓지 말라는 거야. 가수원, 그러면 봐봐요. 가수원을 하면서 건축물에 별장을 하나 진다고. 그럼 세금을 한 두 개로 부과하겠다라는 거거든. 가수원하고 건축물하고 대라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가수원 안에 건축물 부지는 뭐가 될까요? 양입할 수 없어. 지목이 뭘까요? 대라는 거야. 이게 자주 출제되고 있거든. 그러면 목장용지 내 건축물 부지는 뭘까요? 지목이 대가 되는 거야. 묘지 안에 건축물은 뭘까요? 묘지가 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목과 관련돼서 연결이 많이 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가수원, 목장용지, 묘지 이 세 개는 반드시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된 형태의 토지 면적이, 주된 형태의 토지 면적이 이거 줄잖아요. 10% 초과. 자, 정된 형태의 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자, 그러면 이 330제곱미터와 관련돼서는 우리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요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척간법을 한번 써봐요. 척간법. 자,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미터법으로. 자, 한 평은 얼마죠? 3.3이죠. 그럼 100평은 330이죠. 그럼 330을 초과하면 양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아마 요 330, 그러니까 100평은 330제곱미터거든. 그러면 저희가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할 때는 굳이 측량할 필요가 없죠. 한 평은 얼마니까? 3.3이죠. 그럼 200평은 얼마일까요? 660제곱미터. 공법에서도 아마 많이 듣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 더는 걸리면 양입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그러면 10% 초과, 330제곱미터 초과 요 부분에 대해 그러면 1번과 2번, 3번 중에 셋 중에 하나에 걸리면 양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미시 또는이? 또는이야. 셋 중에 하나만 걸리더라도 양입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모든 토지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을 두자로 원칙은 뭘까요? 직권이 되죠. 그러면 척관법을 미터법으로 잘못 환산해서 누가 잘못 환산했을까요? 지적소관청이. 그럼 무슨 정정해야죠? 직권정정. 이렇게 연결이 되네. 그러니까 그냥 요 척관법을 미터법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연결이 돼 있어. 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돼 있다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뭐예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꾸 듣다 보면 이해가 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다 돼 있어야 돼요. 봐봐요. 자, 그러면 필지. 자, 필지. 무슨 토지? 필지. 주된 토지. 토지 등록 단위. 그 다음에 인위적 개념이고 법적 개념이고 소유의 관점이다.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럼 필지의 성립 요건은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그러면 주된 토지가 있으면 무슨 토지가 있죠? 종된 토지. 종된 토지가 뭐예요? 양입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입지의 성립 요건 그러면 기억이 나느냐? 며칠 전하면 가물가물하거든. 그럼 고속도로의 휴게소 요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속도로의 휴게실의 지목은 도로입니다. 그러면 휴게소는 양입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고속도로의 휴게실은 무슨 시설? 편의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경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양입지의 제한 요건은 뭐라는 거예요? 종된 토지 지목이 된 경우와 10% 초과 그 다음에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양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양입에 제한된다라는 거. 그럼 필지와 양입지의 관계는 이제 다 끝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과목이 몇 과목이죠? 6과목이죠. 그러면 6과목이면 이거 하면 저거 까먹고 저거 하면 저거 까먹고 저희가 뭐 순환 기법을 자꾸 연구를 해야 돼. 까먹지 않도록 뭔가 자꾸 상상의 나래를 펼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개사는 절대 능력이 없어 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근데 뭐 일을 하다 보니까 까먹는 거고 특히 2차 과목은 휘발성이 있어서 금방금방 날아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까먹지 않도록 자기가 순환 기법을 사용해서 자주 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필지와 양입지의 관계를 우리가 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필지의 구성 요소를 뭐라고 그래요? 또 까먹었다.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장에는 뭐가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아유, 안 까먹었네요. 대단하시네요. 자, 필지의 구성 요소가 관련돼서 이제 소재, 별다른 내용이 없죠. 그러면 이제 지번. 지번을 우리가 배우게 되네. 지번 끝나면 뭐가 나올까요? 지목. 지목이 끝나면 경계 아니면 면적, 그렇죠? 면적이 끝나면 좌표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 토지의 표시장을 어디에다 담아요? 밥그릇이 필요하겠죠. 그 밥그릇이 뭘까요? 그게 바로 지적 공부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을 자꾸 익혀요. 가는 길을 익혀야 됩니다. 가는 길을 익혀야 돼요. 요즘 시간이 금방금방 가죠. 특히 형님님들은 시간이 금방금방 갑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걱정을 하니까 그래요. 걱정. 그 시간 중에 제일 잘 가는 걱정이 뭘까요? 돈 걱정하면 하루가 금방금방 갑니다. 금방금방 간다는 겁니다. 걱정이 많다라는 거예요. 걱정이 많으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가죠. 자, 형님들은 뭐 금방 가. 생각나는 것은 봐봐요. 머리에 기억나는 게 없어요. 뭐만 생각나죠? 끼니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밥 때만 생각하는 거야. 밥 때만. 젊은 사람들은 시간을 쪼개서 쓰는 거고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이제 밥 먹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그 세상이 다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는 길목을 봐봐요. 지번이 끝나면 지목이 나온다. 지목이 끝나면 면적이 나온다. 경계가 나온다. 그럼 무슨 공부가 나와요? 지적 공부가 나오겠지. 그러면 지적 공부는 몇 종류? 그러니까 우리 용어 정리가 됐었죠. 용어 정리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면부, 대지권 등록부 또 뭐가 있어요?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하일? 지적 하일.
자, 지적 공부도 멸실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면 지적 공부 복구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타 공부들 부동산 종합 공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다시 갑니다. 또 답해 봐봐요. 자, 필지의 구성 요소를 뭐라 그래요? 토지의 표시라고 그러죠. 토지의 표시가 뭔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 되는 거야. 토지 등을 위해서 수단이 하나 필요하겠죠. 무슨 청약? 지적 청약. 그 정도는 생각을 하라고. 그러니까 매번 가는 길목들을 생각해 줘야 돼.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지 표시사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 여기를 우리가 한번 보죠. 자, 뭐가 나왔죠? 지번이 나와. 지번과 관련돼서 매년 직접 간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단히 해줘야 돼. 그럼 지번과 관련돼서 요 옆에다가 별표 5개를 딱 해놓고 지번. 자, 지번은 사람에 갖다 대면 뭐에 해당돼? 이름에 해당돼. 이름. 그러면 지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지적은 이제 재료들이 이제 필요해. 자, 그러면 재료가 뭐가 필요할까요? 지적의 3요소를 걸어오는 거야. 음식을 만들 때도 재료가 필요하겠죠. 지적의 3요소가 뭐가 있어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걸 또 생각해 달라고. 자, 그러면 이제 지번과 관련돼서 그럼 한번 보죠. 토지. 등록이죠.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몇 필지예요? 한 필지죠. 369. 이게 뭐예요? 지번이죠. 토지에 뭘 붙였죠? 번호를 붙였죠. 번호. 그러면 지번이란 그럼 뭐 읽어봐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그럼 여기에다 밑줄을 다 꺼놓으면 되겠네.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게 바로 지번이야. 어떤 사람은 지번 그러면 지번이지 이러면 안 된다고.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가 뭐예요? 지번이 되는 거야. 지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요걸 관련돼서 이제 지번과 관련돼서 이제 369 요거 이제 한번 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죠. 자, 369가 있고요. 369-1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본번이에요, 부번이에요? 본번. 요거는 부번. 본번, 부번이죠. 그럼 탁구를 한 사람이 치면 단식이에요, 복식이에요? 단식. 자, 두 사람이 치면 복식이죠. 그러면 지번은 그러면 원칙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네. 지번의 구성과 관련돼서는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이 있다라는 거네. 자, 본번과 부번은 뭘로 표시하죠? 다시로 표시하네. 읽을 때는 뭘로 읽어요? 이렇게 되네. 그럼 임야대장, 임야대 앞에는 뭘 붙이죠? 산을 표기한 거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1번과 관련돼서 서서히 이제 줄을 끊으면 되네. 지번 줄잖아요. 지번은 원칙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자, 임야대장 및 임야도 여기에다 박스를 하나 딱 쳐놔요. 임야대장, 임야도는 숫자 앞에 뒤에요. 산자를 표기한다는 거예요. 산. 자, 얼마나 지겨웠으면 봐봐요. 요 부분에 대해서 지겨웠으면 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산자를 임으로 건치다가 이제 지겹잖아요.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등록기는 숫자 앞에 임자로 표기한다. 이게 이제 매번 출제됐어요. 이제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지겹죠. 그러니까 요 앞을 뭐로 우려먹었어요? 뒤에. 그런데 지금 여기를 우려먹지 않았다고. 임야대장. 요 밑에다 하나 딱 써놔요. 자, 임야에 이렇게 이제 딱 써놓으라고. 임야에. 그러면 임야의 등록지는 숫자 앞에 산자를 표기한다. 이러면 틀려요. 뭐라는 거다? 임야대장, 임야도의 등록지라는 거야.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요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자기가 책을 읽을 때 봐봐요.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책을 읽으라. 자, 이제 여쭤봐 드릴게요. 지번은 언제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OX. X. 언제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틀렸죠? 지번은 원칙적으로 아라비아 숫자 표기로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데 임야에 등록된 숫자 앞에 산자를 표기한다. 어때? X. 임야가 아니라 임야대장, 임야도라는 거야. 자, 또다시.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한 숫자 앞에 임자를 표기한다. 어때요? X. 임자가 아니라 산자. 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등록지에는 숫자 뒤에 산자를 표기한다. 어때? X. 4가지 출제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해력이라는 거예요. 문해력.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뭐 많이 쓸 필요도 없어요. 오늘 딱 좋네요. 아주 딱딱 포인트를 잡아서 뭐예요?
한 번 더 외우라고. 그럼 쓸 시간에 더 밑줄 그고 외우면 되겠네.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 집어는 언제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OX, X. 자, 임야에 그러면 틀렸어요. 임야 대장. 숫자 뒤에 앞이야. 앞에 뭐자를 표기한다. 산. 이렇게 이제 기억해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출제됐으니까 그러면 생각하고요. 또 여기 생각해 볼까요? 이거는 번번이에요, 부번이에요? 이거는 번번과 부번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집어는 번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번번과 부번 사이에 요거 동그라미 있잖아요. 다시 표시로 연결한다. 자, 그거 집어과 관련돼서는 단식이 복식이. 단식, 요거는 복식. 그래서 여기에다 좀 화살표를 해놓고 자, 그러면 한번 여쭤봅시다. 자, 369번에 1, 요거 뭐예요? 자, 이것도 모르네. 분수도 이제 모르네. 너무 어렵게 공부하더라고, 사람들이. 자, 법이 친해져야 돼요. 법이라는 건 친해져야 되는데 법을 너무 어렵게 생각. 학문이라는 것은 되게 쉬워요. 자기가 원리를 기억해두면. 그러니까 자기가 어렵다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야. 그러면 요거는 봐봐요. 요거는 뭐예요? 분수식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집어는 분수식인가요? 아니잖아. 369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369의 A승, 369의 A승. 이건 뭘까요? 지수죠. 우리나라 뭐의 집어의 표기는 지수식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간단하게 읽어봐요. 나란히 써요. 뭐라고 써놨죠? 팽행식이야. 팽행식 집어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그렇게 우리가 자꾸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럼 가봅시다. 자, 요즘 뭐요? 자, 토요일 날 오후에 저녁에 또 가서 인강 찍는 게 있거든요. 거기 앞에 뭐가 있느냐? 학원이 하나 있어요. 뭐 고등학교 3학년.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더라고. 뭐라고 써놨어요? 문해력. 이거 요즘 말이 안 통하니까 뭐예요? 초등학교부터 고3까지 뭐예요? 문해력 학원이 나왔더라고. 문해력이 뭘까요? 문장 해석 영역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뭐예요? 이렇게 하겠죠. 봐봐요. 흰 거는 종이, 검은 거는 그렇죠. 처음에 할 때는 글씨를 읽지 말고 천천히 가서 글을 읽으라고. 그러니까 이 행간의 의미를 잘 잡으라고. 어떤 사람은 이제 눈으로 공부해서 이렇게 읽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자, 글을 읽어야 돼. 그걸.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 단식, 복식, 집어이다. 이렇게 읽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게 나오느냐? 안 나온다라는 거야. 어떻게 나와요? 우리나라 집어의 표기는 평행식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요 밑에 깔린 것을 읽어내야 돼. 무슨 식이다? 평행식이야. 그럼 문제 나가요. 자, 만약에 이제 문제가 나왔다. 자, 집어의 표기는 지수식, 분수식, 평행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분수식을 채택하고 있다. OX, X 뭐예요? 평행식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 한번 봐봐요. 번번과 부번은 뭘로 표시하죠? 다시로 표시하지만 여기는 뭐라고 읽어요? 요 밑에다 줄을 하나 꺼놓고 의라고 딱 하나 써놔요. 의라고 읽는다. 그럼 17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번번과 부번은 다시로 표시하지만 다시 또는 의라고 읽는다. 이렇게 해서 출제된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법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야. 법조문에. 자, 그러면 근데 저는 이제 편의상 다시라고 하지만 문제 풀 때는 의라고 읽어야 돼. 이게 신경이 되게 거슬려요. 봐봐요. 369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따지지 마시고요. 시험 문제 풀 때는 의라고 읽는다. 이 정도만 우리가 잡아두시면 된다라는 거. 자, 제일 힘든 게 이게 봐봐요. 지번의 부여 방법들이 있어. 지번의 부여 방법과 관련돼서. 자, 지번의 부여 방법과 관련돼서는 거기 한번 봐봐요. 자, 거기 419페이지 있네요. 419페이지. 자, 지번의 부여 방법과 관련돼서 이것도 뭐 사실 다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지번의 부여 방법과 관련돼서 그러면 거기 이제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자, 사행식 찾았어요? 예, 사행식. 그러면 사행식과 관련돼서 사자가 무슨 사자 같아요? 뱀사야, 뱀사. 자, 사행식. 자, 그러면 이것도 공부하는 문장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자, 생각을 하면 사행식과 관련돼서 사행식. 자,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뱀사. 뱀은 규칙이에요, 불규칙이에요? 불규칙. 이제 공부하는 문해력이야. 사행식은 불규칙이라는 거야. 불규칙. 자, 그러면 사행식은 봐봐요. 이런 거예요. 촌락이 이렇게 구성돼서 촌락을 이걸 집어질 때 이렇게 집어를 부여가는 거야. 이게 사행식이거든. 그러면 불규칙, 규칙, 불규칙 어디에서? 농어촌 지역에서.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은 집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농과 관련돼서 도시가 많아요, 농어촌이 많아요. 농어촌이 넓죠. 그걸 널리 채택하고 있는 게 무슨 식이다? 사행식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뱀이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니까 진행 방향. 그래서 진행 방향 줄 서놓으세요. 진행 방향. 그래서 진행 방향에다 줄을 딱 꺼놓고 그러면 사행식과 관련돼서 사자 동그라미. 자, 기후식과 관련돼서는 기후식이 있네요. 기후식. 여기 한번 보죠. 자, 도로예요. 1, 2, 3, 4, 5, 6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홀수예요, 짝수예요? 홀수. 요거는 짝수. 한자로 쓰니까 어때? 요거는 홀기. 이거는 짜구가 돼. 그래서 홀수 짝수로 가는 거야. 그러면 규칙이에요, 불규칙이에요? 규칙이죠. 어디 지역에서 쓰일까요? 시가지 지역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치 파악이 용이하겠죠. 그래서 외울 것도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한자를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한자를. 그래서 요 기자 동그라미. 기자.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 1970년대에 뭐가 울렸어요? 막 온 동네 뭐가 울렸어요?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마을길도 넓히고 새마을 운동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마을길도 넓히고 논도 뭘로 만들어요? 바둑판처럼 만든다. 그걸 뭐라고 그래? 경지정리 사업지구라고 그래. 자,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그게 단지식이라는 거거든. 단지식. 그럼 단지식과 관련돼서 단이죠. 거기에다 단이라고 우리가 딱 써놔요. 단지식. 자, 단지식입니다. 자, 단지식과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그러면 1986년도, 88년도에 이제 뭐예요?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게임이죠. 그러면 이제 도시로 끌어들여. 그래서 도시 개발을 시행해요. 그래서 목동 단지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단지식과 관련돼서 저는 농촌은 경지 정리 사업지고. 우리 도시는 바로 도시개발사업지역이거든. 그래서 단지가 형성이 돼가거든. 그래서 여기 단지식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도시개발사업지역이야. 그래서 단자 동그라미 단. 자, 그러면 진행 방향으로 다른 분류로서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읽어봐요. 사기단. 사행식, 기후식, 단지식. 요 정도만 자기가 딱 정리를 해놓으라고. 더 이상 쓸 필요도 없어요. 쓸 필요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전자칠변의 맹점은 쓸 시간에 이제 표시를 해주면 이제 애우라고. 사자가 무슨 사자? 뱀사자. 그럼 뱀이 진행한다. 규칙, 불규칙, 농어촌 기역. 기후식은 홀수, 짝수, 그렇죠? 시가지 지역, 이치 파악이 용이하다. 단지식은 이제 도시 개발 사업 지역. 그러면 진행 방향에 따른 분류로서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사기단.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부여 단위와 관련돼서 부여 단위죠. 그러면 거기 줄 쳐놔봐요. 그러면 거기 무슨 지역 단위법이 있어. 지역 단위법. 자, 도엽 단위법, 단지 단위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공통점은 자, 책을 읽을 때 단위별 분류라는 거네. 그렇죠, 단위. 그렇죠, 단위.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자꾸 봐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읽어요. 단위별 분류에는 지역단위법, 도엽단위법, 단지단위법이 있다. 단위별 분류에는 지역단위법, 도엽단위법, 단지단위법이 있다. 그렇게 외우지 말라고. 당연히 그러면 단위니까 그거는 외울 필요가 없죠. 그럼 지역단위법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 자, 우리가 항상 여기 봐봐요. 자, 부지. 우리 학교는 교수님한테 배웠을 거예요. 부지가 뭐예요? 부지. 다 까먹었죠? 그러면 연산기법을 해놓으라고. 연산기법. 자, 여기 뭐가 있어요? 비읍이 있죠. 그러면 비읍 그러니까 바닥 토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어차피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이야. 주관식이라면 외워야 되겠지만,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초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지역 단위별 분류가 있어요. 요 초성이 지읒이거든. 그래서 지읒을 생각해. 그러면 지읒을 생각하면 그 옆에다 요거는 좀 써봐요. 지읒을 생각하라고. 지읒. 자, 지읒이니까 좁은 지역, 도면 장소가 적은 것. 이렇게 우리가 숙지하면 된다고. 저 그러면 애우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냥 초성을 생각해서 그러면 좁은 지역이나 도면 장소가 적은 지역은 지역 단위법을 채택한다. 그러면 도엽 단위법은 반대 해석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도엽 단위법이야. 도엽 단위법 줄 한번 쳐놓고요. 그러면 좁은 지역 반대말은 넓은 지역. 도면이 많은 것 그러면 도엽 단위법이야. 바로 그러면 시험도 안 나오는데 근데 모의고사는 나와요. 아직까지 이제 지역 단위, 도엽 단위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뭘 채택하고 있는지 이거는 알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제 지역 단위법은 이제 까먹지 않겠네. 자, 요 지역 뭐라고 봐요? 좁은 지역, 도면 장소가 작은 것. 도엽 단위법은 넓은 것, 도면 장소가 많은 것.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 도엽 단위법. 이걸 생각해라. 자, 그렇다면 또 우리가 이제 한번, 자,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바짝 신경 쓸 게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자, 기본 이치별 분류가 있어요. 기본 이치별 분류. 찾았어요? 읽어봐요. 북서 기본식과 북동 기본식이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외웁시다. 자, 북서와 뭐가 있다? 북동. 다시 북서 기본식과 뭐가 있어요? 북동 기본식이 있어. 근데 우리 한자를 해석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두 가지 방법이요. 자, 그럼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남산. 자, 한자를 해석할 때는 두 가지 해석을 해요. 하나는 직역이 있고, 직역. 어역이 있어요. 직역이 뭘까요? 그대로 해석하는 거야. 남자가 무슨 남자예요? 남쪽 남자. 그럼 남산은 남쪽에 있는 산. 이건 직역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남쪽에 있는 산은 다 남산이네. 그렇죠? 요거는 의역을 하는 거야. 의역. 이 남자가 뭐예요? 앞이라는 뜻이야. 앞. 이게 원래는 의역하면 앞이라는 뜻이에요. 앞. 근데 우리가 남산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집 앞에 있으면 다 앞산이에요. 근데 제가 왕이에요, 강사예요? 강사죠. 제가 살면 앞산이고 왕이 살면 남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군과 관련돼서 그러면 남산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경복궁 앞에 저기 남산이 있죠. 경주에도 남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지역에 가면 남산이라고 되는 게 있어. 그러면 임금하고 관련된 거라고. 임금하고 관련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여기 이제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자, 기본이라는 것은 요 기자는 뭐예요?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기자가 뭐예요? 한자로 하면 직역을 하게 되면 일어난다라는 거야. 일어난다. 자, 그러면 기자라는 것은 어역을 하게 되면 시작의 의미가 있어요. 요거는 시작의 의미가 있다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이게 동, 여기에서 남, 북이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북서 기본식이라는 것은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남동쪽으로 지번을 맺는 것. 방향 표시를 생각해야 돼요. 그럼 북동 기본식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북동 쪽에서 지번을 시작해서 남서쪽으로 지번을 맺는 것.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시험에 이게 나올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봐요. 자, 북서 기본식이란 자, 남동에서. 그럼 틀렸죠? 어디에서요? 북서에서. 그거는 애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애울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한자를 생각하면. 그럼 저는 중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제가 봐봐요. 칠판을 여기서 쓰죠. 중국 사람은 칠판을 이렇게 써간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기본식이다? 북동 기본식이 아니라 북서 기본식이라는 거. 거기에다 줄 한번 다 꺼놔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기본식을 채택하고 있다? 북서 기본식. 그거는 시험에 워낙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대비를 해둬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제 필기를 많이 안 했으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진행 방향에 따라 물리로서 사행식, 기후식, 단지식. 사가 뭐예요? 뱀사. 그렇죠? 자, 규칙, 불규칙. 기후식은 홀수, 짝수, 이치, 파기, 용야공, 시가지 지역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다. 단지식은 도시개발사업지역.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사기단. 이렇게 해서.
자, 단위별 분류에서 지역 단위, 도엽 단위, 단지 단위. 그럼 우리나라는 도엽 단위법이죠. 지역 단위법 까먹으면 지읒을 생각해. 좁은 지역, 도면 장수가 적은 것. 자, 기본 입지별 분류로서 북서 기본식과 북동 기본식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북서 기본식이다. 까먹을 일이 없어. 한번 생각하면. 자기가 그러면 봐봐요. 요 머리에 애울 게 많다라는 것은 결론 딱 나왔어요. 이해를 못했다는 거야. 이해를 하고 애우면 그걸 써먹을 수 있다는 거, 오래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어들이 추상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 추상적인 단어 자체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번 부여 방법도 배울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나오죠.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제 책을 읽을 때. 자, 이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정리를 이렇게 돼야죠. 자, 뱀이 진행한다. 뱀이 진행한다. 진행 방향에 따라 물려. 규칙, 불규칙. 불규칙. 그러면 기후식은 홀수짝수. 홀수짝수죠. 이치 파악이 용이하다. 어지죠. 시가지죠. 그러면 단지 시가 관련돼서는 도시개발사업죠.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거. 암기 코드 하나 나오네. 사기단. 사기단. 그렇죠. 사기단. 사기단. 자, 부여 단위별 분류에서 단위별. 그럼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도엽 단위법. 이게 헷갈리면 뭐예요? 지읒을 생각해 두시고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무슨 단위? 도엽 단위. 자, 기본 이치에서 이 기자가 뭐예요? 이렇게 시작이라는 의미를 쓰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북동이야, 북서야? 북서 이렇게. 근데 이걸 하나 더 추가해 둘 거는 한자 문화권인데 이 북도 기본신과 관련돼서 이렇게 써놔요. 자, 1975년이라고 써놔요. 1975년. 자, 1975년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북동 기본식을 채택했어. 자, 그 이후로 개정이 돼서 북서 기본식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요걸 왜 적어줄까요? 요걸 왜 적어줄까요? 이렇게 적어지겠죠. 자, 그럼 봐봐요. 우리나라는 북동 기본식을 전혀 채택한 바가 없다. OX, X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적어놓고 이제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거 마무리예요. 무슨 기본식? 북서, 도엽 단위. 여기는 이제 우리 암기 코드 읽어봐요. 사기단. 이렇게 이제 아주 좋네요. 자, 옛날에 국토부에서 강의한 것 같네. 국토부에서 뭐에 가면 이 칠판 갖다 놓고 그냥 뚝쭉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또 많아요. 그것도 1년 전인데 또 이렇게 해서 자,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요 4번이야. 4번이 미쳐버려요, 이거. 4번이. 미치는 게 아니라 돌아버려요. 자, 그러면 시험은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요거예요. 요거. 별표 3개. 요것도 까먹고. 자, 우리가 이제 봐봐요. 지번의 의도 배웠고, 지번의 구성도 배웠고, 지번의 표기도 배웠고, 지번의 방법도 배웠고. 그럼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뭡니까? 이제 지적공무원이 되네요. 지적공무원. 자, 지번 좀 부여해 주세요. 그랬더니 몰라요.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지적공무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주 하는 사람들은 오세요. 바로 부여해 드릴게요. 그러면 보통 그럼 뭐라는 거예요? 자, 공무원들은 그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주일 뒤에 오세요. 제가 규정을 찾아봐서 지번을 부여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외우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봐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 그러면 지번 부의 원칙과 관련돼서, 자, 봐봐요. 읽어봐요. 또 다 까먹었다.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측면이겠죠.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지번은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토지의 표시는. 자, 그러면 전주에 우리가 배웠던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러면 여기에다 줄 한번 더 꺼놔요. 누가 부여죠? 결정이라고 써요. 결정. 자, 그러면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 자, 우리 전주에 받았으니까 지번 부여 지역별로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이네. 기준. 그렇죠, 기준. 자, 시군구별로 이러면 틀리겠죠. 그러면 지번은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지번 부여 지역별로 기준 순차적으로 부여해야 돼. 우리는 대표적으로 무슨 기본식을 채택하고 있다?
북서 기본식. 그래서 여기에다 줄잖아요.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이렇게 이제 기준을 딱 설정해 주는 거야. 이제 설정을 조문에다 해놨다고.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출제되겠죠. 출제경은 네 가지 형태로 출제되겠네. 자 봐봐요. 집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OX, X. 자, 집어는 지적소관청이 시군구별로 결정한다. OX, X. 뭐예요? 지번, 부여, 지역별로.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어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길게 내고 싶어. 봐봐요.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질로 부여하되 북동에서 남서쪽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OX, X. 우리나라는 북서에서 어디로? 남동쪽으로. 무슨 기본식을 채택하고 있다? 북서 기본식.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러면 기준을 설정해 놨으니까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번을 부여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요거는 봐봐요. 요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죠. 규정을. 그렇죠? 외워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외우는 거하고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저희가 책을 읽을 때 공부를 딱 할 때 봐봐요. 자, 신규 등록 신자 동그라미 쳐놔요. 자, 등록 전환. 그러면 신규 등록과 지번 부여는 동일하대요.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 나서 이렇게 읽어봐요. 육두문자로 등신. 그렇죠. 등신. 그러면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하다는 거야. 자, 신규 등록 몇 자예요? 네 자. 등록 전환도. 그러면 네 필지를 생각해. 사례를 네 필지를 각각 생각을 하라고.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생각을 해봐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필지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이제 네 필지가 기본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자, 여기 이제 신규 등록 토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에 369야. 자, 여기 토지를 개간해서 개척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새롭게 등록해 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규정이 이렇게 돼 있다고. 인접토지의 번번의 부분. 몇 번? 369의 1.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 줄 쳐놓으면 되잖아요. 여기에다 줄 쳐놨어요. 인접토지의 번번의 부분. 그렇죠? 한 필지는 원칙이야. 한 필지는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세 필지와 관련돼서는 여기 봐봐요. 자, 369야. 지적공무원이 이제 뒷조사를 해봤어. 뒷조사를 해봤더니 요 369가 마지막 지번이야. 마지막 지번. 그러면 원래는 인접토지에 번번의 부번을 부여해야 되나? 이게 최종 지번이라면 다음 번번으로 얼마? 370 이렇게 부여하라는. 자, 그러면 요거는 310. 그러면 여기 와 봐봐요. 여기가 369-1234라고 생각해봐요. 원래는 인접토지에 369-1235를 부여해야 되겠죠. 단서를 달았습니다. 여기 369가 최종 번번이라면 다음 번번으로 몇 번? 370으로. 자, 그러면 369야. 그러면 떨어졌어요?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그럼 멀리 떨어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최종 번번이라면 다음 번번으로. 단서가 들어가요. 얘네들은 단서가 들어갑니다. 요 지역에서 최종 지번이 있다라고 단서가 들어가. 그러면 단서가 없다면 얘네들이 최종 번번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는 뭐예요? 최종 지번이라면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요거는 뭐예요? 여러 필지로 나눠졌을 때, 뭐 이게 최종 번번이라면 다음 번번으로. 요거 떨어졌어, 붙었어? 떨어졌죠. 멀리 떨어진 경우는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그러면 예적 측면에서 그러면 여기에다 줄 한번 딱 끊어요. 자, 찾았어요? 예, 아주 좋네요. 잘 찾고 이제 페이지 이야기도 안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여기가 자꾸 요거 때문일 거예요. 최종 번번, 다음 번번을 하면 요게 자꾸 헷갈려. 요거 빼버려. 그러니까 말이 꼬인다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까요?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순번부터 번번으로 하면 잠시 쉬었다 끊어가는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 최종 지번 줄 거나요? 멀리 떨어져 줄 거나요? 여러 필지 줄 거나요? 그러면 우리 암기 코드는 요거 만들어 놔야 돼. 저 동그라미 읽어봐요. 멀, 여.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 저희가 정리정돈을 딱 해요. 채멀력. 그렇죠? 채멀력.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예요? 자, 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책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번 부여 이제 기억을 해봅시다. 지번은 자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자 등신 동일해요. 원칙 인접 토지의 번번의 부분 A적으로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채가 뭐예요? 최종 지번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그래서 채멀려. 과거에 이제 면적이 넓거나 있었는데 이거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혹시 그래서 제가 추가를 해놓은 거고, 이거는 생각도 말아요. 그냥 채멀려 이거 생각하면 돼. 채멀려. 자, 그렇다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다시요. 지번은 누가 결정해? 지적서관청이. 자, 기억을 자꾸 더듬어놔요. 이제 뭐 우리가 뭐 전자칠판이 있으니까 요거 쓰는 시간에 애우라고. 자, 지번은 누가 결정해? 지적서관청이. 지번의 부여 기준은 지번 부여 지역별로. 또 까먹었다. 시군구별로가 아니라니까. 자, 대표적으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북서 기본식을 채택하고 있다. 자, 원칙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같죠. 그래서 등신 내필지 생각해. 원칙 인접 토지의 번번의 부분 A적으로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채멀려. 아주 좋아요. 최종 지번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자, 요번은 이제 수업 듣고 오후에 뭐 마지막 시간에 기출 문제를 풀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접목을 딱 시키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제가 나오는 스타일이 비슷하니까 거진.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정리정돈을 한번 해봅시다. 이번 시간은 뭐 배웠어요? 또 다 까먹었네. 필지, 그렇죠. 필지는 무슨 단위? 토지, 등록 단위. 필지의 구성 요소는 자, 필지의 성립 요건, 즉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자, 필지의 성립 요건은 결론적으로 합병의 성립 요건. 머릿속에 자꾸 만들어놔 기억을. 그러면 필지는 그러면 주된 토지, 종된 토지가 뭐다? 양입지, 그렇죠. 양입지는 성립 요건, 고속도로의 휴게소 생각해. 편히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경우. 주격이 전도된 것, 종된 토지 지목이 대인 경우 10%, 초과 330, 초과, 그때는 양입할 수 없다. 이렇게. 자, 지번이를 꾸는 이제 필지 양입지가 끝나고 지번은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렇게 되네요. 지번은 언제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OX, X. 지번은 원칙적으로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임야대장, 임야도 등록 숫자 앞에 뭘 붙인다? 산. 기억 잘 더듬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지번은 나란히 무슨 식을 채택하고 있다. 팽행식. 진행 방향에 따른 분류로서 사기단. 지역 단위, 도엽 단위, 단지 단위. 우리나라가 도엽 단위. 자, 기본 이치에 따른 분류는 워낙 자주 출제돼요. 우리나라는 북서, 북동, 북서 기반식, 지반식. 자, 그러면 다시 지번은 누가 결정해요? 지적서관청이. 기준은 시군구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북서 기반식. 자, 신규 등록과 등록자는 등신이죠. 자, 그럼 여쭤봐 드릴게요. 원칙 인접 토지의 번번의 부분 A적으로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채멀려. 삼행시 적어봅니다. 최종 지방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그래서 자, 요즘 뭐 제가 이제 여론조사를 지난달에 다 해봤어요. 전자칠판의 맹점은 뭐예요? 확 지나간대. 그래서 자꾸 뭐예요? 제가 여쭤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커버하려고 지금 뭐예요? 확 지나가니까 선생님 집에 가면 생각나는 게 없어요. 이게 흠이래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더라고. 제가 뭐 한 달 동안 여론조사를 다 해봤어요. 이게 좋냐, 이게 좋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뭐 지금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해줘야 되겠구나. 전자칠판은. 그럼 저도 편하기는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강생들도 편하고 쓰는 시간에 뭐예요? 우리가 외워두면 되는 거니까 최종 지방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그거는 뭔데?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자고. 쉬었다 하겠습니다.